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오늘은 낮에도 업로드를 한번 하고 저녁에도 이 시간에 찾아뵙습니다. 내일은 이제 캠트로닉스 탐방 갔다가 저녁에도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내일은 또 업로드를 못할 것 같아서 오늘 또 부지런히 또 준비했던 영상들을 업로드를 합니다. 이제 제가 유튜버 이제 시작하고 하니까 주변에 이제 그 아는 지인 주린이들이 뭐 저에게 이런저런 방송을 요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투자 실패 사례를 한번 또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다 생각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 방송을 듣는 다른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거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도 거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제 꼭 다뤄줬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많은 이제 주린이 나와 같은 주린이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이런 건 유용할 것 같다 이런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존비즈온이라는 회사예요. 더존비즈온이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계속 핫했거든요. 근 한 5, 6년 동안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성장하는 회사였고요. 저는 더존비즈온을 2013년도쯤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잠깐 더존비즈온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체 사업이 안정적인 그 캐시카우를 내면서 신사업을 준비를 하는데 기존 사업과 신사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으면서 신사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 이런 종목이 대박주일 수 있다.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도 저는 투자의 안정성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이 오를지 빠를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회사를 내가 투자했다 하더라도 3월 달에 그 코로나라는 이슈로 급락할 때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있고 코로나에 오히려 수혜주인 종목들도 다 뭐 절반 이상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자라는 것이 어떤 변수로 주가는 빠질 수도 있고 사실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은 그 기업이 정말 돈을 잘 벌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사실은 충분히 버틸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이슈 저런 이슈에 뭐 저도 주식을 살기도 하고 뭐 팔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물량을 좀 싣고 가져가는 주식들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고 그런 주식들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더존비즈온이 지금 보시면 여기 2016년부터 나오는데 2016년부터 매출이 1,700억, 2,000억, 2,200억, 2,600억 매출의 성장도 계속 있지만 이익률 보세요. 300억, 380억, 500억, 540억, 660억 엄청나게 이익률도 좋아지면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안 보여지만 제가 2013년도쯤에는 매출 1200억에 영업이 200억, 220억 정도를 했어요. 안정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그 더존비즈온의 사업 모델인 세무사들이 쓰는 ERP라는 프로그램은 뭐 연말 때마다 기업들이 이제 세무사들을 통해서 연말정산 기업 그 회계 정리를 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세무사들이 이제 그 더존비즈온의 ERP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국내 이제 그 세무사들을 상대로 세무사들이 이제 여기에 비용을 내고 쓰는 거니까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는 세무사들이 입력하는 기업의 또 정보들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게 뭐 국내에서 더 이상 크게 뭐 확장될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로 나갈 수도 없고 이런 프로그램이 그냥 꾸준하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었는데 더존비즈온이 그 시점에서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을 합니다. 조금 더존비즈온이 그때 지금 그 이후에 2012년부터였을 거예요. 춘천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짓고 매년 뭐 200억씩 굉장히 가감하게
뭐 3년 동안 한 600억씩 이렇게 더존비전이 그때 클라우드 IDC 센터를 설립하고 클라우드 사업을 이제 투자를 막 가감하게 하고 있는 이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뭐 클라우드 사업한다 할 때 2012년부터 이제 투자를 했던 매년 200억씩 2012년부터 뭐 15년까지 주가는 클라우드 사업 진출하고 뭐 데이터 센터 설립하고 하는 동안 내도 주가는 그냥 여기 박스권이었습니다. 더존비전이 왜 다른 기업보다 먼저 이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했냐면 이 그 정책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2011년 말 2012년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책주들 우리 지금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금 공인인증서가 없어지고 지금 사설 인증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 발표는 올해 이제 거의 상반기에 났고, 이게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쪽에서 표준화된 인증의 이런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지금 과도기고, 핀테크 이런 정책적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피부로 잘 안 왔지 않습니까? 정책 수혜주로 종목들이 잠깐 움직이다가 빠지다가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되면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이 세무사 쪽이었습니다. 세무사들은 기업 기업 고객들이나 개인 고객들의 세무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각 개별 세무사들이. 이런 보시면 금년 9월 20일부터 그때 당시 2011년 개인정보 시행으로 약 350만 개 사업자가 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 법이 굉장히 강화돼요. 벌금이라든지 거의 제대로 개인정보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역도 살게 되고, 벌금 5천만 원에 5년 징역. 이런 세무사들이 기업의 정보를, 당연히 고급 정보를 원천징수부터 해서 개인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루게 되는데, 그거를 다 개별적으로 PC에 보안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흘러나가면 이런 벌금을 처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면책을 어떻게 주냐면, 개인정보가 IDC나 클라우드 센터에 맡기게 되면 면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더존비전은 지금까지 이제 자기의 고객층은 세무 사들인데, 이 세무사들이 그 기업이나 개인의 고객 정보를 다루는데, 여기에 정보를 다루는 이 고객사들이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제 앞으로 굉장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 개개별로 어떤 보안 조치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당연히 더존비전이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센터를 설립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존비전은 기존의 사업과 연계돼서 충분히 이런 클라우드 쪽에서 바로 시너지가 나는, 그러니까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감히 연 200억씩 버는 돈을 다 투자할 만큼 데이터 센터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 IDC 데이터 센터가 왜 약간 외곽에 있는지 아세요? 지금 카카오인가는 제주 이렇게 제주도에 있고 춘천에 있고, 이게 도심에 있게 되면 전력을 워낙 많이 쓰니까 전력적인 문제, 도시들은 전력이 좀 집중돼 전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IT 센터 자체가 열에 되게 민감을 해서 약간 강원도나 춘천 이런 쪽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시원하기 때문에 이런 열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도 조금 더 유리해서 강원도 쪽이나 이런 쪽이 또 많습니다. 잠깐은. 그렇기 때문에 더존비전이 아까 이런 이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스토리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제 2012년도에 대충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이걸 이제 이렇게 한 10,000원, 1,000원대 샀어요. 그러다가 16,000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럼 좋다 이제 계속 보유를 하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2013년도에 주가가 다시 내가 산 가격 10,000원으로 돌아옵니다. 거의 이때 기간이 2012년 10월에 사서 한 40% 수익이 났는데도 팔지 않고 2013년 12월 1년이 넘게 주가가 되돌아왔어요. 야, 이게 장투하면 대박, 좋은 기업에 장투하면 대박 난다더니 1년 이상 투자했더니 다시 되돌이퍼 팔 걸 그랬어. 이게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이거? 이 와중에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래도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일은 착착.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걸 매도하게 된 계기가
이 뉴스였어요. 이 뉴스. 이 그 세무사들이 ERP 프로그램이 거의 독점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인데 세무사 쪽에서도 좀 억울한 거죠. 야, 이거 완전 노다지인데, 완전 캐시카우인데, 그 더존비존이라는 저런 민간 사설 업체가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을 독점하고 있어. 야, 우리도 저런 거 한번 만들자.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다 잘 아니까. 사실 세무사 협회 쪽에서 2009년, 10년부터 이런 논의들을 하고, 이 자체 프로그램을 이제 2013년 2월에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모여서 세무사협회에서 출자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해가지고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독립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더존비즈원, 프로그램 시장, 고착화, 세무사랑2라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ERP를 대항하는. 앞으로 고전 전망. 와, 이거 진짜 이 뉴스가 너무 생각해보세요. 아까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나고 있으면서 신사업,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신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한참 투자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게 계속 이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뭐 전망은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클라우드에 제일 그때 돈을 많이 쏟아부는 회사가 더존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클라우드 시대가 오면 더존이 좋을 거다 생각했어요. 그때. 근데 본 사업이 세무협회에서 만든 세무사랑2가 ERP를 저렇게 세무사랑2에서 뭐 ERP보다 더 프로그램 잘 만든지 안 만든지 제가 써보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몰랐지만 어쨌든 뭐 세무사들이 다 모여서 만든 건 잘 만들었게 생각했죠. 그 다음에 세무사들도 독점적으로 쓰고 있는 민간 사설업체 더존비존 거보다 세무협회에서 뭐 좀 더 회원사들이니까 다 협회들 다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세무사랑2라는 것이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러니까 주가 어떻게 됩니까? 6,000원까지 빠집니다. 팔았죠. 저는 이제 거의 본전에 그때 당시 팔고 나니까 저는 먼저 저런 걸 캐치하고 팔았죠. 이렇게 이제 6,000원까지 빠지고 나서 정말 내가 역시 잘 봤어. 역시 내가 미리 추적 관찰을 하고 저런 뉴스들을 캐치해서 본 사업에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이제 주가가 빠지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6,000원까지 또 빠지니까 또 너무 빠지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주가가 만원에 팔았더니 이렇게 이제 주가가 회사는 계속 성장해서 이거 어디까지 땡겨야 됩니까? 13만원까지 갑니다. 그니까 왜 그러냐면 저게 이제 세무사협회에서 저렇게 만들어서 들어와도 저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저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런 어떤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기존에 쓰는 게 손에 익어서 너무 편한데 아무리 세무협회에서 썼지만 그 담당 실무자들이 다 그 세무 프로그램 하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 세무사랑 협회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아까 보세요. 그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이제 회계 그 패러다임은 그 프로그램을 쓰는 세무사가 그 프로그램을 이제 거기서 세무 회계를 하고 그거를 안정적인 클라우드에 저장을 시켜놔야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이게 보호를 받는데, 세무사랑이 그 세무협회는 이 프로그램만 겨우 한 3, 4년 들여서 만들었지 클라우드를 준비하지는 못했거든요. 결국은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가는 더존비존을 세무사랑 아무리 거기 그 집단에서 만든 이해관계가 있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결국 경쟁이 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더존비존이 그 이후에는 보세요. 이런 더존비존의 클라우드 안에 세무사도 들어와 있고 기업 정보도 들어와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도 이제 클라우드 더존비존이 여기서 클라우드 위에서 다 보호해주고. 근데 여기서 보면 세무 처리를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그 세무 신고까지 대행해주고, 거기에 뭐 세무 신고 대응하면서 세금 납부 같은 핀테크도 이제 막 연결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기업 고객의 데이터 가치는 핀테크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 클라우드 위에서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이제 핀테크 비즈니스로 하면서 거기에 또 막 결제 관련한 것도 붙이고 디지털 유지의 최대 수혜 이러면서 주가는 지금도 엄청나게 이제 핫하고, 더존비존의 이런 그 실적이랑 이익의 성장세가 이제 꺾이지 않고 가는 거죠.
실패 사례죠. 당시 짧은 소견으로 팔고 나서 이제 좀 빠졌다서 너무 다행이고, 다시는 제가 그때 추적을 놓쳐가지고 정말 정말 이런 대박주를 놓친 투자 실패 사례입니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얻은 이런 그 지식은 정말 이게 시간이 지금 6, 7년이 지나도 뼈에 사무쳐서 잊혀지지 않고, 근데 실패했다 생각 안 합니다. 이런 그 경험이 뼈 아프었던 만큼 지금 이제 다른 기업들을 보는 데 있어서도 적용을 시켜서 또다시 이런 이제 그 좋은 주식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교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실패 사례를 소개해 드렸고요. 사실 이것 말고도 투자 실패 사례는 많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좀 다른 측면에서의 또 실패 사례들에 대해서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